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주차장으로 가던 중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김민영 씨 맞나요? 네, 제가 김민영인데 누구신지... 이은희 선생님? 그래 민영아, 선생님이야. 네가 이렇게 컸구나. 순간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병원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건강검진하고 가려던 중이야. 아까 얼핏 너를 보긴 했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사복 입은 모습 보니까 딱 알아보겠지 뭐니. 이렇게 후드티 입고 있으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아참, 할머님은 잘 계신 거지? 오랜만이다 보니 선생님이 끝도 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야 남아 도는 게 시간이지. 그럼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럼 나는 무조건 좋지. 선생님이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병수 할머니를 모시고 가끔 가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이 물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한정식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 딸은 스파게티에 피자 같은 것만 엄청 좋아하던데. 그게 할머니가 여기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요. 역시 우리 민영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착하구나. 선생님이 잔잔한 미술을 머금은 채 다시 제 손을 잡았는데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는데요. 이은희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기구한 제 사연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으니 그 정도면 많이 참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인지 저를 못 키우겠다고 선포했고 그나마 마음이 약했던 아빠가 저를 데리고 할머니가 계신 아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며칠간 머물면서 할머니를 설득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아빠가 곧 돌아오겠다는 편지만 남겨둔 채 야반도주를 했다네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할머니와 지내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던지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서울에 살고 있던 고모가 내려와서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보고 무조건 데리고 가라고 했어야지. 당연히 딱 잘라서 말했지. 근데 야반도주를 했더라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래서 이제는 어쩔 셈이야.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진짜 둘 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오빠 찾아서 끌고 내려올까? 끌고 내려오면 야반도주까지 한 인간이 정신 차리고 살 것 같아. 그런 인간한테 우리 민영이 맡기느니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나아. 그런 인간을 뭘 믿고 맡기겠어. 그래도 아빠인데 어떻게든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됐어. 그래도 그 정도 참았으면 둘 다 많이 참은 거야. 민영이도 곧 있으면 학교 가니 손도 별로 갈 것도 없고 내가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울 테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정 안 되면 네 아버지가 남긴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키울 참이니까. 할머니가 허공에 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고 고모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네 오빠가 내려와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네 아버지가 절대 그 땅은 못 판다고 펄쩍펄쩍 뛰었잖아. 거기다 눈 감기 전까지 네 오빠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잖니. 네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았던 거야. 그런 거 보면 아버지가 참 현명한 분이셨어. 이건 비밀인데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통장을 하나 주셨어. 뭐? 아버지가 니들한테 통장을 줬어?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게
딸인 내가 엄마 아버지 잘 챙겼다고 그거 남겨주시고 가셨어. 그래. 네 말대로 네 아버지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태어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현명하셨던 게 그 돈을 그이한테 주셨거든? 뭐? 정서방한테 줬다고? 맞아. 정서방한테 줬어. 근데 왜 내가 아닌 정서방한테 줬을 것 같아? 그야 정서방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만큼 믿을만 했으니 그랬겠지. 엄마 말이 맞아. 한마디로 아버지는 정서방한테 그 돈을 주시면서 엄마도 같이 부탁하신 거야. 아들이라고 있어봐야 엄마를 챙기지도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테니까. 거기다 지나가는 말로 민영이 얘기도 종종 꺼내신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장인의 그 사위라고 그 사람이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고모 말에 할머니가 많이 놀란 표정으로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이는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 한마디로 아빠 말을 척하고 알아들은 거지. 고모 말에 할머니가 눈물까지 훔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빠보다는 고모부를 더 믿고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모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부는 제게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시기가 되자 저를 데리고 가서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비록 부모 없이 자랐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대학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내내 학비를 고모부와 할머니가 다 내주셨으니 결코 불행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고모가 오며 가며 도움을 주셨지만 서울에 살면서 일까지 다니던 고모가 자주 내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 문제로 중학교를 입학할 무렵부터는 고모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항시 고모와 고모부에게 잘해야 한다며 100번도 더 말씀을 해주셨기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있겠다고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은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많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풍을 가서 도시락통을 열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싸온 도시락을 본 제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김밥은 나물이 많이 들어간 약간은 투박한 그런 김밥이었는데요. 그때쯤 할머니께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나물을 캐다 시장에서 팔기도 하셨거든요. 그 벌이가 많진 않았지만 그 돈으로 제게 치킨도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저를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에 그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고모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내가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덜 말어. 넌 고모라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방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정서방한테 할 짓이 아니야. 내가 하다 안 되면 말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싸준 김밥과 친구들이 싸온 김밥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모르게 창피한 마음이 들어 김밥을 살짝 손으로 가렸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이은희 선생님이 다가와서 제게 말했어요. 어머, 민영이 김밥 엄청 맛있게 보이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 제 거를요? 사실 선생님은 나물 많이 들어간 김밥 엄청 좋아하거든. 다들 똑같은 김밥들인데 이 김밥은 엄청 귀한 김밥이잖니? 하나만 줄 수 있을까? 이 김밥이 진짜 귀한 김밥이에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선생님이 입가에 미술을 머금고 제가 싸온 김밥을 입에 넣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머, 나물이 너무 맛있다. 어쩜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우리 할머니가 나물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하는 나물은 전부 맛있어요. 이 나물에 계란 후라이 얹어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렇네. 정말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선생님이 하나만 더 먹어봐도 될까? 아니다. 우리 그냥 서로 김밥 나눠 먹을까? 그런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이 김밥을 한 자리에 놓았고 우리는 다 같이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물론 선생님 덕분에 제 김밥이 제일 인기가 많았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할머니께 자랑을 했더니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은희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고 그 뒤에도 선생님은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자 선생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날 집에 가면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가 없는 건 많이 창피한 거죠? 아니, 창피한 건 아니지. 정말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조금 슬플 수는 있겠지만 창피한 일은 아니지. 창피한 일이라는 건 말이야. 부끄럽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창피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민영이는 할머니도 계시고 고모랑 고모부도 계시니까 크게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맞아요. 우리 할머니랑 고모 고모부는 진짜 좋아요. 제가 활짝 웃다가는 선생님께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마트 계산원이 되고 싶었어. 네? 계산원이요? 그냥 마트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게 잔뜩 있었고 그걸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멋져 보였거든. 그래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잖아.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제게 새로운 충격을 줬는데요. 문득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시장에서 마주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고 할머니도 급히 인사를 하며 할머니가 선생님께 나무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마치 더러운 무엇인가를 본 것 마냥 화들짝 놀란 채 급히 자리를 피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무를 파는 할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은희 선생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요. 고모랑 고모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할머니가 나물 파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물론 꼭 필요한 일이지. 잘 생각해봐. 선생님같이 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나물을 사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족들하고 먹을 거잖아?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물을 파는 일은 행복을 파는 일이기도 한 거야. 민영이도 나물에 밥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고 했잖아. 그런 행복을 주는 거잖아. 선생님 말에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그때 당시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큰 울림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가시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저도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고모 집으로 갔기에 한동안 선생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일하던 그 병원에서 선생님을 마주하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날 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물었어요. 근데 민영이가 간호사 된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 그렇죠. 저도 제가 간호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고모가 간호사다 보니까 고모를 따라서 저도 간호사가 됐어요. 고모가 간호사였구나. 네, 가끔 고모가 일하는 병원에 심부름을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고모가 일하는 모습 보면서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의사를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고모가 제일 멋져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세상의 모든 일은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무를 파는 우리 할머니도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활짝 웃으며 그때 일을 말하자
선생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는걸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 서울로 갔다고 하던데 여기로 다시 내려온 거야? 제가 서울로 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민영이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랑 친한 선생님이라 내가 민영이를 부탁했거든. 선생님이 빙그레 웃고 계셨는데요. 문득 이은희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선생님들이 제게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들께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많이 예뻐하는 학생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넌 참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할머니랑 고모부도 참 좋은 분들이셨잖니. 그러고 보니 할머니 때문에 여기로 내려온 거구나. 네, 맞아요. 할머니를 서울로 모시려고 했는데 절대 싫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려왔어요. 우리 할머니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그 은혜 다 갚고 싶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선생님 휴대폰이 울렸고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준아. 엄마 지금 병원 근처에 한정식 집에서 밥 먹고 있어. 아니, 혼자 먹는 건 아니고 제자를 만났거든. 아참, 잘 됐다. 너도 여기로 올래? 아니, 보니까 니들이 서로 아는 사이일 것 같아서 겸사겸사 소개해 주려고 하지. 그게 누구냐면 김민영 간호사인데 너도 알고 있지? 그래, 그럼 여기로 온다고? 잠깐만, 나도 민영이한테 물어볼게. 민영아, 선생님 아들인데 잠깐 오라고 해도 될까? 니들 서로 아는 사이일 것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오라고 한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 말에 선생님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생님 아들이 한정식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얼굴을 보다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현준 선생님이 이은희 선생님 아드님이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참 신기하네요. 현준 선생님이 쑥스러운 듯 웃었는데요. 선생님 아들인 현준 선생님은 우리 병원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워낙 말이 없기로 유명하다 보니 같이 일하는 분들, 특히나 간호사분들이 불편하다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현준 선생님의 소문이 무성하기만 했는데요. 어느 날은 친한 동료 간호사가 짜증스레 말했어요. 현준 선생님 말이야. 진짜 말이 너무 없지 않냐? 그러게 답답하긴 하더라고. 근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좀 하긴 했거든? 근데 환자 앞에서 그냥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진짜 어찌나 창피하던지 도망 나오고 싶은 걸 꾹 참았다니까. 현준 선생님이 실수를 워낙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용납 못하는 것 같아. 사실 여기가 병원이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뭐야, 너 지금 그 냉혈한 편을 드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회성이 조금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말인 거지. 제가 급히 얼버무리자 동료 간호사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소문이 맞는 것 같아.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넌 현주 선생님 소문 못 들었어?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나도 우연히 들었는데 말이야. 현준 선생님이 결혼했었다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했다잖아. 뭐? 이혼? 난 결혼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혼 사유가 아주 기가 막혀서 다들 실시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대체 이혼 사유가 뭔데? 제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묻자 동료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춰서 이혼 사유를 말해줬습니다.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질려서 도망갔대. 질려서 도망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서 집에서 대화도 없이 고압적이고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버티고 살 수 있겠냐. 들어보니까 그 결혼했던 여자 집이 엄청 부자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현주 선생님이 거의 일에 빠져 사는데 어떻게 만난 거래? 그게 참 웃긴 게 그 여자가 우리 병원에 왔다가 현준 선생님 보고 한눈에 반해서 미친 듯이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집안이 이 지역 유지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들이댔다는데 현준 선생님이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던 모양이야. 그럼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했다고? 전혀 안 좋아하진 않았겠지. 어쨌든 여자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현준 선생님이 워낙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망간 거 아니겠어? 결혼하고도 매일 야근에 거의 일에 미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거야 워낙 응급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긴 뭐 그래도 실력이 워낙 좋아서 환자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와이프가 1년도 안 돼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그 뒤 여자가 말만 걸어도 경기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래서 여자 간호사들을 싫어한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야. 그런가? 근데 나한테는 심하게 안 하시던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동료 간호사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이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좋은 건지 너도 참 대단해. 내가 왜? 너야 누가 뭐라고 해도 원래가 그냥 꿋꿋하잖아. 저번에도 보니까 현준 선생님이 막 화를 내던데 별로 상관도 안 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랬나? 그때 너 때문에 다들 웃고 난리였잖아. 나 때문에?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현준 선생님이 막 화를 냈는데 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서 웃으면서 바로 일 얘기하고 그랬잖아. 그날 현준 선생님 표정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런 표정이었다니까? 그랬나? 근데 내 기억으로는 그때 내가 뭘 실수했을걸? 그래서 막 화를 내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걸로 꽁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난 오히려 환자를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멋지던데? 우리한테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환자분들한테는 진짜 친절하시잖아. 거기다 내가 알기로는 환자분 병원비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사로서 신뢰가 간다고 해야 할까? 암튼 그래. 저도 모르게 현준 선생님에 대해 말을 하고 있자 동료가 활짝 웃으며 대꾸했어요. 암튼 너 멘탈 강한 건 알아줘야 해. 그러다 보니까 현준 선생님이 너를 많이 찾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보이는 대로 찾는 거지. 아니거든. 네가 없는 날에는 찾는 눈치야. 그래서 처음에는 현준 선생님이 너한테 마음이 있나 그랬거든. 나중에 보니까 네가 맷집이 강해서 그렇다는 결론이 났거든. 그렇긴 하지. 내가 뭘 견디는 건 진짜 잘하니까. 제가 해맑은 표정으로 웃자 동료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 현준 선생님이 이은희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준 선생님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날카롭기만 하던 현준 선생님은 엄마인 이은희 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낯설기까지 했기에 제가 눈치만 보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날 식사를 하고 난 뒤 선생님과 연락처를 주고받았기에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한 3달이 지났을 무렵 이은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영아, 혹시 주말에 시간 좀 있니? 주말에요? 주말에 시간이 안 되면 평일도 괜찮은데. 잠시만요. 주말에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집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집으로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라면 당연히 가야죠. 라며 며칠 뒤 약속한 날짜에 선생님을 만나뵈러 갔는데요. 그날 선생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이혼했다는 소리 들었니? 네? 아, 네. 그냥 건너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몰라요. 사실 현준이 전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어. 처음부터 맞지가 않았는데 그쪽에서 워낙 좋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공부만 했던 현준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5개월 만에 평소에 다니던 피부과 의사랑 눈이 맞아서 이혼했어. 그래서 그 뒤부터 여자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는데 그날 한정식 집에서 보니 너랑 말도 곧잘하고 웃기도 하는 거야. 그게 제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서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맷집이 워낙 강하다는 소문도 막 나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맷집? 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정말 강한 아이가 됐거든요. 웬만해서는 끄떡없다 보니까 현준 선생님도 제가 편한 모양이에요.
제가 방긋 웃고 있자 선생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다 내 덕분이다 그 말인 거지? 그럼요. 멘탈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럼 그 강한 멘탈로 우리 현준이 좀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현준이가 돌싱이다 보니까 나도 한참 고민했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누구 소개해준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난리를 쳤거든. 근데 며칠 전에는 내가 은근슬쩍 민영이 네가 어떻냐고 물었더니 돌싱인 자기랑 어울리기나 하겠냐고 그러는 거야.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그럼 민영이한테 마음은 있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설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에도 네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우리 아들 눈에도 네가 이뻐 보이겠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밥 한번 먹어볼래? 선생님이 어찌나 간절한 표정으로 물으시던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관계가 잘못되면 선생님과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기에 제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현준 선생님이 그런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글쎄,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현준이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선생님 말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기에 그 일은 잊은 채 바쁘게 지냈는데요. 현준 선생님도 제게 딱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에 저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현준 선생님이랑 마주쳤는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제 눈치를 살폈기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기, 이거요. 현준 선생님이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주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 손에 쥐어진 종이를 봤는데요. 거기에는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것인지 꼬깃꼬깃 해져 있었어요. 종이를 보던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됐음에도 굳이 종이에 써서 전달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현준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지 않을까 잔뜩 긴장을 하고 만났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났고 결국 얼마 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일을 오래 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재혼이라는 말에 할머니가 걱정을 하셨지만 남친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며 할머니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어느 날 할머니가 남친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셨어요. 난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민영이 행복하게만 해주면 그만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참 귀하게 키운 손녀야. 앞으로 잘 좀 부탁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볼 것도 없겠지. 할머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1년이 지난 어느 날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혼주석에는 고모와 고모부가 함께 했는데요. 그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연락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 시어머님과 단둘이 벚꽃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